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학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학과. 예. 네, 중복되는 과목이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일본학과 한국 지리 여행이네요. 관광학과하고 일본학과에 한국 지리 여행이 있어요. 그죠? 예. 자, 이 한국 지리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여행을 하면서 뭐 이런 이제 지리 관련돼 가지고 좀 학습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론을 뭐 저는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이론보다도 경험을 먼저 하고 뭐 그전에도 뭐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경험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패턴의 학습을 이제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론하고 실무하고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격증도 그렇고 자격을 요하는 그런 업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업무하고 그 배운 그 이론하고 좀 다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이 필요한 거니까.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거니까는 궁극적으로는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도 이제 국내 이제 지리 국내 여행 이런 거를 하면서 또 먼저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방문을 하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또 저는 여행이라는 게 즉흥적인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즉흥적인 그런 즉흥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론에 국한해가지고 그 배운 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와 강의 내에서 모두 다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교재를 잘 읽어보면은 잘 될 겁니다. 그죠? 설악산 이론의 하천은 무엇을 따라 형성되었는가? 이런 게 이론이 나오겠죠. 예,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답형 문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편한 게 있어요. 글쓰기 하는 것보다는 문제 푸는 그런 형태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승폭포 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 두 가지는 대승폭포, 이런 거 한번 한국 지리 여행 그 교재를 읽어보고 여행하는데 좀 참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포코가 뭘까요? 포로 흘러들어온 자갈들이 와류를 따라 내부를 빙글빙글 돌면서 안반을 갈아내요. 포코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포호가 뭘까? 포코. 뭔지 알겠어요. 폭포의 기저부에서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어, 특히 소용돌이 효과로 우묵하게 침식된 구멍을 폭호라고 하네요. 그 호. 네. 읽어보면서 이런 것도 배우는 거죠.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거 읽는 것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폭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지만은 이게 그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 가지고 우묵하게 이렇게 침식된 구멍 이런 거를 폭호라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작은 폭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도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한번 교재를 제가 이거 받아놨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사태로 밀려온 토석이 하도를 막아서 형성된 못 또는 호수를 의미하는 것은 6번 구하도가 형성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7번 동강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3개 이상 나열하시오 베트남 하롱베이의 탑처럼 우뚝 솟아있는 석회암 지형을 무엇이라 하는가 습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중요한 두 가지는 10번 습지는 우리 몸의 어떤 장기와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가 이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상식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공부를 안 하면. 사실 그 암과 모름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읽고 안 읽고에 따라서 알고 모르느냐 그것이 판가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음에 공부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사의 이해.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 내용 확인.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읽어주세요. 지시사항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아래 내용에 맞추어서 작성해주세요. 이번 과제물 답안 작성 기준이므로 어긋나는 경우 일정한 점수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과제물 출제의 목적. 이번 중간 과제물의 목적은 문제에 해당하는 교재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정해진 분량
A4 용지 반장 17에서 20주로 요약하는 데 있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예? 서술형으로 작성해 주세요. 서술형 답안은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교재를 보시고 요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요약하는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본 과제물의 목적은 교재를 읽고 이 문제의 내용 및 출처를 찾고 요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재가 아닌 인터넷 저서 논문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자, 교재는 지역대학, 학습관, 도서관에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매가 어려우실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대학과 학습관의 도서관을 활용해주세요. 각 문제를 서술하신 후 참고하신 교재의 쪽수를 적어주세요. 각 장의 전체 범위를 제시하지 마시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의 쪽수를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송찬섭 외 공저 한국사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19회 23조. 자, 교재 각 장 말미에 있는 요약 부분과 워크북은 참고만 해주세요. 요약은 반드시 교재 내용을 읽고 적어주세요. 교재를 그대로 전제하지 말고 이해한 내용을 학우님들께서 직접 정리해주세요. 분량 및 작성, A4 용지 기준, 한글과 컴퓨터, PDF, MS 워드 작성 가능. 한글과 컴퓨터 글자 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MS 워드 글자 크기 10포인트, 기본 여백, 분량 각 문제당 A4 반장. 각 문제당이네요. 총 2.5에서 3매 표지 제외 작성. 이렇게 쓰는 건데 좀 까다로운 것 같네요. 약간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교재 안에서 요약하는 건데 이게 요약하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왜냐면 이 내용을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적지 말라고 하면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원천,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그 서술되는 형태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이제 표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차라리 어떤 우리 현재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 기록될 만한 사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그런 문제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어쨌든 한국사 이해는 우리가 한국사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를 보면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비교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 있죠. 그냥 뭐 구석기는 이제 뭐 채집 생활이라든지 그죠? 채집이나 그다음에 움집 생활, 강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류를 이루면서 모여서 살면서 어떤 사냥과 채집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간단한 도구들, 주먹도끼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죠? 사냥에 필요한 작은 도구들 이런 것들도 만들고 또 톡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만들었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되겠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뭐 청동기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가지고 간석기로 넘어오는 뭐 그런 거겠죠. 간석기로 넘어오면서 뭔가 이제 도구를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 쓰면서 그 도구를 또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계급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급이 만들어져서 어떤 이제 씨족 그 집단 체제 뭐 이런 것들과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런 거 이제 그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삼국 사회의 신분제와 농민 생활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 삼국 각 나라마다 이 신분제가 좀 다른 게 있었잖아요. 왕을 뭐 호칭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농민 생활은 또 뭐 지주제라든지 그러니까는 소유와 그 어떤 뭐예요?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농사를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농지를 대신 경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거를 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신라 하대의 정치 사회 변동과 사상계의 변화를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쨌든 내 생각도 이제 중요한데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교재를 잘 참고를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네요. 10에서 12세기의 다원적 국제 질서와 고려의 외왕 내제를 설명해 주세요. 5번 고려 후기 역사 서술과 역사 인식을 설명해 주세요. 예,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약하는 거는 뭐 어떤 방향 제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굳이 필요 없어요. 지시사항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 환경. 네, 생명과 환경. 다음 중 한 개를 선택해 작성하시오. 1.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부터 10번째로 높은 도시까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시오. 이것도 재밌겠네요. 이런 거 재밌어요. 조사하고 찾아보는 거.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가 좀 상위에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거의 1위지 않을까? 미세먼지 농도? 오히려 뭐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원인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높은 원인은 중국에서 뭐 춘제, 그러니까 설날에 터뜨리는 폭죽 그 연기가 다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그게 미세먼지의 우리나라의 원인이 된다. 그런 거죠. 공장 가동해가지고 또 넘어오고, 또 황사 같은 거 너무 그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3장을 읽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 2도 상승, 1850년 대비 2100년 기온 억제가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을 쓰는 거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억제가 좀 뭐 제 생각은 일단은 뭐 두 가지식으로 쓰자면은 2도 상승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아예 막 이렇게 공장을 폐쇄를 하고 자동차 운행을 완전히 그 억제를 하고 그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뭐 나무 같은 것도 다 베버리고 오히려 심는 것보다 그 베버리는 그런 양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잘 몰라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뭐 그럴 거라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원재료를 자꾸 자연에서 찾아가지고 뭔가 바꾸는 그런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가공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온을 낮추는 그런 거보다는 높이는 그런 영향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빙하기가 올 거라는 둥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나라는 막 극한의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잖아요. 막 영하 막 50도까지 내려가는 막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나라에서만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구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유튜버가 사망한 반려견을 복제해서 다시 키우는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교재 12장 및 14장을 읽고 동물 윤리 차원에서 사망한 반려견의 복제 문제가 합당한지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자기의 생각을 뭐 두가식이든 미가식이든 제시를 하는 건데, 두가식이면은 먼저 주장을 해놓고 왜 그런지 근거를 막 제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미가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쫙 설명을 해요. 이런 현상이나 이유들 이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나는 이 반려견 복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문제가 없다, 뭐 동물 윤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일단 뭐 그거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물 윤리라는 게 뭔가, 이게 결국에는 그 동물들, 그러니까 반려견이라는 그 동물들 그 내부에서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각인 거지, 사람이 동물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태도의 차원인 거지, 동물들 간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동물 윤리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 동물 윤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뭐 그거부터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만약에 이 동물 윤리가 사람들로부터 보편적으로 어떤 그것이 있다, 그것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냐, 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니 무슨 동물 윤리라는 게 뭐가 냐, 이렇게 사람의 윤리인 거지, 사람의 태도에 관련돼 있는 거지. 그래서 동물 윤리라는 건 없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어떤 인간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로서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반려견을 복제하고 다시 키우는 것은 사람의 권리로서 당연하다. 그렇다면은 이 동물 윤리, 여기서 얘기하는 동물 윤리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는 복제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제 문제를 제시를 하는 걸 보면요. 따라서 이제 사람이
내가 좋아할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동물유리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복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아무 말이나 그냥 써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냥 그 결론이 이것에 동조하는 글이든 그렇지 않고 비판하는 글이 되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어떤 이게 평가자가 어떤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선호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시사항이 있고, 뭐 A4용지 2장 정도 이제 쓰는 거네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과제가. 그래서 뭐 형성평가하고 과제 이거 30점 맞으면은 50점이니까 뭐 패스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했고. 자, 근현대 일본 정치사 보겠습니다. 작성 요령 1. 교재 1장에서 8장까지를 공부하면서 1840년 아편 전쟁에서부터 1945년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먼저 메모하세요. 자,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구미 지역을 비롯하여 한중일 3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메모하면서 연표를 작성해 보세요.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연표 형식을 참고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연표를 만들어 제출하세요. 서양, 중국, 일본, 한반도를 연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사례가 있는데 근대 동아시아 정치사 연표 만들기의 형식. 그러니까 연도를 쭉 쓰고 그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요령을 알려주기는 했는데 일단 뭐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연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출한다. 4번 19세기 서양의 충격 이후 1945년 일본이 해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주요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과제물입니다. 따라서 교재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된 책들을 살펴가면서 가능한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일본학과는 좀 과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읽어보면 뭐 제가 확실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일본에 대해서 내가 일본 여행도 해보고 뭐 나름대로 일본을 좀 조금은 그래도 정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데 과제 문제를 보니까는 전혀 상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진짜로 공부를 해야 된다. 뭐든지. 근데 사실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왜 난 이거를 알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공부 그 중독이라는 책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의 어떤 부족한 상황을 좀 더 유보하고 보류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를 계속 연장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 중독이라는 그 책에서.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는 지금 상태로는 나가서 경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이제 준비를 더 하는 거죠. 뭐 자격증을 따든지. 그런데 졸업을 하게 되면 그냥 취업을 못하고 백수가 돼버리니까 그래도 학교에 남아있으면은 학생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연장해 간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공부의 차원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니까.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과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책을 교재 내용을 잘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고 만약에 이제 과제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이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맞는지 거기 그 문제에 맞게 잘 해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문제를 좀 냈었나 봐요. 시중에 판매하는 과제물 대행 연표를 구입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됩니다. 확인될 경우에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누락이 되거나 잘못된 오류가 눈에 띌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어렵네요.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또 적어놨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과제물 작성 요령 알려드리는 특강을 3월 20일 저녁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학과 공지란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교재가 있긴 있어요. 교재가 있긴 있는데 일본 학과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과로 입학을 해가지고 복수 전공으로 중어 중문학과나 영어 영문학과를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영어 영문학과를 했죠. 왜냐면 영어가 좀 필요해가지고 겸사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저것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뭐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뭐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이제 저도 그 경영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또는 이제 마케팅의 차원으로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라는 뭐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 PR 시대고 나를 알리는 그걸 해야 돼요. 나를 알리는 걸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 이 채널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또 뭐 다른 것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 이거니까요. 근데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그 채널들을 보면은 내게 없어요. 내 자신이 없다고요. 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리 만족을 주거나 또는 어떤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브랜딩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무 이제 포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제품을 이런 걸 사가지고 아이패드 이런 걸 사가지고 이런 걸 써보면서 이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일본 대중문화론. 근대 일본의 박람회를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반드시 일본 대중문화론의 멀티미디어 강의 2강을 학습하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함.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그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적으로 글쓰기에다가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글에 이 내용이 들어있구나를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거긴 한데 그냥 관련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이 강의에서 나온 그 단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대로 가져다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만 가져다가 쓰는 거지 문장 전체 혹은 문단 전체를 갖다가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또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죠? 여기 표절 이런 거는 이제 표절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표절은 어디서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인용 표시를 해라. 왜냐면 표절을 보겠다. 그거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2번도 태양족 문화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특징에 관해서 당시의 문화적 현상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으면서 서술하시오. 반드시 일본 대중문화론의 멀티미디어 강의 6강과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 이제 잘 보시고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완결된 문장을 써서 논술식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서술 내용이 논리적인 근거와 설득력을 갖출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함.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논리를 주장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왜냐면 이게 이미 정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논설문을 쓰는 것은 뭐 기존에 있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근거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쓰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강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뭔가 근거로 선택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근거들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이 글쓰기에다가 좀 담아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를 다른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죠? 강의 그 내부에서 찾아가지고 그 글을 써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기는 좀 그런데, 왜냐면 근데 일본의 박람회를 제국주의 식민지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쵸. 이제 박람회라는 것은 뭔가 이제 자신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뭐 박람회라는 게 어떤 뭐 예를 들면은 그 전시회인데, 어떻게 보면 전시회 같은 건데 그 한정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막 많은 그 백화점식의 그 다양한 것들을 그 소개를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모터쇼라든지, 뭐, CES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제가 딱 정해진 거. 그러니까 자동차만 보여준다거나, 혹은 뭐 전자제품 관련된 것만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식이라면은, 이 박람회는 어떤 그들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정치라든지, 통치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우수성,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 박람회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연결이 당연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것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화와 어떤 그 민족의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또 미개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양인으로서 이렇게 계몽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 박람회에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이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막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좀 풀어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태양족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족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공부가 먼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거 공부를 해보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화인지 일단 공부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화적 현상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과 생각, 교재와 방송 강의 제 5강의 내용을 학습한 후 김기림과 이상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김기림의 추도문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어쨌든 이것도 강의도 이제 봐야 되는 거겠네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이 글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다른 것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교재, 신문, 잡지, 문학작품, 소논문, 학위 논문, 단행본 등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없다면 그 각각에 대해서, 그죠? 김기림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여기 그냥 검색을 해보면요, 모더니즘의 대표 주자로 주지주의 문학을 소개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지식백과에 보면. 또 뭐 일제 강점기의 기상도, 태양의 풍속 등을 저술한 시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각각을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상도 이제 시인이잖아요. 그죠? 일제 강점기에 오감도, 이런 시, 거울 등 저술한 시인이다, 소설가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는 뭐 일제 강점기 그 동일 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이고, 이상이 그 김기림에게 그 편지를 썼나요? 뭐 그런 얘기가 이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김기림이 이상에 대해서 추도문을 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 김기림과 이상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김기림의 추도문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도문이라는 게 그 이상 추도문이라는 거네요. 이상 추도문. 그렇죠? 그러니까 추도문을 그냥 혼자서
그 이상과 관계없이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 그 누가 이게 과제가 예전에 나왔던 과제예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면 누가 글을 이제 작성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고 표절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고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했고. 일본 명작 기행. 상상 문학 기행문 쓰기. 교재에 수록된 방랑기를 읽고 작가 및 작품 내용과 관련된, 뭐예요, 이거? 뭐, 한자가 뭐죠, 이거? 분인가? 교토네요, 교토. 경도인데, 경도. 경도. 근데 여기서의 이거는 그 교토를 의미하는 그 한자네요. 교토를 의미하는. 경자인데 교토를 의미하는 거다. 왜냐면 이제 교토가 수도였었잖아요. 수도. 일본의 수도였는데 그게 수도가 바뀌었잖아요. 도쿄로. 동경으로. 그다음에 기행 주제 설정하고 2박 3일 일정의 문학 기행 일정표를 작성하고 3회 일정표에 근거한 자신만의 상상 문학 기행문 쓰기. 재밌네요, 이거. 어디를 갔는데 뭐 어떤 느낌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들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문 검색. 이게 뭘까요? 아오카라 문고, 푸른 하늘 무는 곳 빠르니. 뭐예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메인. 여기서, 방랑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방랑기가 여기 있는 것 같고, 네, 방랑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디를 눌러야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일본어 활용. 사실 이게 전문적인 그 학과라서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문형 도이따라와 뭐 도시따라 라자가 맞나요, 이게? 사인가? 사자인가? 잊어먹었어. 맨날 또 하다가 잊어먹고 그죠? 라 맞죠? 라 도시따라 이거 거의 들어보질 않았는데 도시따라. 그다음에 가사다 가찌다. 사자는 여기 사자고. 경향? 헷갈려. 이거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자, 이거 읽어보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배워야 하는 거지, 배워야. 거기다가 이게 고급 4학년에 배우는 고급 일본어 활용이라 일본어를 선택하지 않은 거는 잘한 거네.